들키다. 사정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었다. 민석이를 데리고 나가서 술이라도 좀 먹이면서 살살 긁으면 대강의 일을 알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뭔 놈의 회사가 일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았다.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많지도 않았다. 이미 진행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합격이 되지 않아도 이 회사에서 버티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자. 어떻게 해서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마음이 속에서 피어올랐다. 내가 나가고 나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고 그때 후회하며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묘하게 자뻑인 상상이 떠올랐다. 하지만 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내 친동생은 간호사였다. 나나 내 동생 선정이나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편이어서 그 녀석도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록을 세우며 일을 해낸 적이 있었다. 내 동생을 따로 부른 수간호사가 인생에 남는 말을 해줬다고 했다. 누구도 선정씨처럼 일할 수는 없겠지만 선정씨가 없어도 조직은 굴러가게 된다고. 누가 됐든 어쨌거나 모자란 자리를 채우고 곧 아무렇지 않게 병원은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좀 쉬엄쉬엄 하라고. 인생을 오래 겪어온 사람들의 경험담은 틀린 게 별로 없다. 일을 제대로 해낼 욕심이 있어서 그 조그만 재미에 미친 듯 일했지만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단물을 쪽 빼먹고 버리겠다는 반응뿐이다.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근무를 해주면 그만이다. 나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7시 퇴근을 했다. 퇴근 전 민석이와 염대리를 불러서 앞으로는 숙제가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잘해야 한다 말했다. 둘은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과장님? 아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아침에 염대리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겐 민폐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서 회사에 적극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과장님이 없으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 없을 땐 나 혼자 하던 일이에요. 두 사람 월급 합하면 제 월급보다 140만 원이나 많은 거 알죠? 그럼 먼저 퇴근합니다. 두 사람도 퇴근해도 좋아요. 괜스레 세정씨가 보고 싶었다. 씻기만 하고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직원들 몇이 시내까지 태워다 달라며 나를 붙잡았다. 10여 분을 기다려서 중국인 직원 2명과 태국인 직원 1명을 태워다 시내에 내려주고는 나만 세정씨의 가게로 갔다. 손님이 제법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 정리를 하고 서빙을 하자 사람들이 내 정체를 물었고 남자친구라고 하자 금세 우와 우와 하는 중학생 남자 녀석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잔뜩 정성이 들어간 청국장 찌개를 먹고서 가게를 일찍 정리했다. 세정씨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잠시 걱정하다가 그냥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왔다는 말에 활짝 웃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세정씨는 종일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은 사람이라서 데이트 코스가 주로 어디엔가에 앉아있기보다는 다리를 쭉 펴고 누워있거나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을 때가 많았다. 처음엔 DVD방이나 룸카페 같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엔 그냥 세정씨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 때가 더 많아졌다. 뭐 볼래요? 저번에 보던 거 봐요.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데이트인데 좀 더 달콤한 걸 보고 싶어요. 좀비 이야기는 좀 별로. 이건 어때요? 좋아요. 세정씨의 방에서 세정씨의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꽤 진한 영화였다. 노출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진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대사 자체가 좀 노골적인 부분도 있었다. 나도 세정씨도 모두 30을 넘긴 사람들이었고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뭐랄까 좀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었다. 딱 그 순간을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을 일이란 걸 둘 다 알았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마른 침을 삼키면서 그저 영화에 집중했는데 다행히 초반을 좀 넘어가니까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참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 실장이었다. 난 전화기를 보여주면서 잠시 영화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세정씨는 과일이라도 깎아오겠다면서 살고 있는 원룸의 주방 냉장고로 향했다. 여보세요, 실장님. 이 과장입니다. 이 과장 어디야? 네, 시내 나와 있습니다. 병원이야?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중요한 거야? 왜 그러십니까? 아, 그게 말이야. 대미 제과에서 불시 방문을 한다는데 이 과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언제 온답니까? 서울에서 출발했다니까 1시간 안에 도착이야. 김 부장은 모임에서 술 먹어서 못 온다고 하고 김 팀장은 연락이 안 돼. 나도 지금 들어가는 중이니까 들어가서 보자고.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실장님이 공장에 계시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불시 점검이니까 불시에 당하는 척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들어가고 제가 야근을 하는 것처럼 공장 1층 사무실에 있다가 점검팀 응대하고 돌아가면 보고하겠습니다. 그럴까? 그렇겠지. 부탁 좀 하자 그럼.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나서 난 내가 바보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근 후의 일이다. 그냥 거절하면 그만이었다. 습관처럼 일을 하겠다고 나서버렸다. 엄청나게 자책이 됐다. 혜정씨에게 사정을 말하고 공장에 돌아가야 한다 했는데 혜정씨는 심심하다면서 공장에 같이 갔다가 내 방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밤에 데이트를 좀 더 하자고 했다. 며칠 만에 봐서 나 역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혜정씨와 함께 공장에 들어와서 혜정씨를 내 방에 들여보내고 제 전복을 입고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직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공장 정리에 열중하고 있었다. 난 지금 상태 정도면 괜찮으니 일단 일을 하되 박스를 미리 접어서 쌓아두지 말 것과 제 전복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지시하고는 사무실에서 점검팀이 왔을 때 보고 싶어 할 서류들을 정리했다. 딱히 따로 준비해야 할 것도 없었다. 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는 서류들의 순서를 제대로 맞춰놓고 너저분한 사무실의 집기를 정리한 후 돌아다니면서 물수건으로 공장 창틀을 닦았을 뿐이었다. 다행스럽게 급히 청소한 바닥에 물기가 다 말랐을 때쯤 야간 작업자 반장인 타군이 내게 와서 누군가 왔다는 것을 알렸고 난 사무실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제과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다. 제과에서 위촉한 품질관리 컨설턴트 업체에서 파견을 나온 조사위원 둘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은 이미 이전에 나와 인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장 위원님 오셨습니까? 이 과장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본사에서 정보가 샜나? 아니요, 일할 게 있어서 야근하다가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오신 김에 저랑 같이 한 바퀴 도시죠. 그래야지. 정말 이 과장 복덩이야. 이 과장 오고 나서 공장이 아주 반짝반짝하네. 저건 안 되는데? 이 과장도 알잖아. 라인에 청테이프 쓰면 안 되는 거. 네, 실은 한솔 기계에 작업 라인 기계를 새로 맞춰놨는데 2주쯤 걸린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청테이프 위에 투명 테이프를 한 겹 더 붙였습니다. 혹시나 열화되어서 조각이 떨어질까봐요. 그리고 그것도 매일 갑니다. 보십시오. 저기 장비 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도 저거 지적사항이야. 알지? 네, 대신 저희 조치 사항도 적어주십시오.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에 입찰한 서류랑 진행 상황 받은 이메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고. 네. 저건 포충등은 왜 저기에 달았어? 겨울이라 벌레도 없지만 저쪽에 등이 있으니까요. 포충등은 문 반대쪽에 달면 안 돼. 문 진입구에 달아야 해. 몰랐어? 네, 그건 몰랐습니다. 저거 즉각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장진석 위원은 공장을 돌며 대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점검을 마치고 난 뒤 제과의 1차 벤더 중 우리 공장의 위생도 및 서류 상태가 최상위급이라는 것을 칭찬해줬다. 저녁은 늦었지만 술이라도 한잔 하자는 내 제안에 오늘 밤에 2군데 공장을 더 들러야 한다는 말을 했고 난 서운하다는 말과 함께 기름값이라도 하시라면서 미리 준비한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그의 가방에 슬쩍 넣었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화를 냈지만 장 위원도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럭저럭 불시 점검은 잘 끝이 났다. 난 핸드폰으로 불시 점검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불시 점검을 하는 동안 내내 녹음을 하고 있었다.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강 잘 끝났다는 말과 함께 내일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을 했고 경비로 10만 원을 줬다는 말에 실장은 만족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방으로 들어갔더니 세정씨가 피곤했는지 내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고 있었다. 뭘 덮지도 않고 자고 있어서 추워 보였는데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자는 모습이 너무 애기 같고 살짝 벌린 입술이 귀여워서 뽀뽀를 하고 싶어졌다. 할까 말까를 한 1분 정도 고민하다가 습격 같아서 하지는 않고 이불을 덮어주고는 그냥 자는 모습을 옆에 앉아서 보고 있었다. 사귄 기간이 매우 짧았는데도 혜정씨는 정말로 쉽게 받아들여졌다. 오래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혼을 위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더니 사장의 전화였다. 혜정씨가 깰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사장은 뭔가 미묘한 목소리였다. 기분이 좋은 것도 같았고 기분이 몹시 상한 것도 같았다. 이 과장, 오늘 불시 점검 있었다며? 네, 왔다 갔습니다. 한 30분 됐습니다. 김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 잘했다며. 장진석이에게 전화가 와서 들었어. A등급을 주겠다 하더군. 자네를 잘 지키라는 말을 들었어.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든 탐을 낸다고 말이야. 저야 젊은 나이도 아닌데요 뭘. 전에 말했던 건데 새해부터 부장을 달게. 김 부장은 생산총괄 이사로 발령을 내기로 했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 팀장이랑 척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야. 김 팀장도 그렇고 염대리도 그렇고 자네가 제대로 가르쳐. 이건 업무 명령이야. 알겠지? 새해부터는 월급도 50만 원 올려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전혀 의외의 말이었다. 월급 50이라면 사장 입장에선 적은 돈이 아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나? 잠시 월급 인상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사장의 결정타가 이어졌다. 태성이 이력서를 냈다며? 태성 정인권이가 슬쩍 묻더라고. N유업에서 자네가 태성으로 가면 우리 일반캡 물량을 자기네로 주기로 했다던데. 설마 옮기는 건 아니지? 이 부장, 의리는 지키고 살아야지. 그렇지?